네, 안녕하세요 가족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 국가대표 대 콜롬비아전을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여러분들께서 국가대표 대 콜롬비아 경기를 분석을 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러 가시죠. Let's get it! 우선 첫 번째로는 국가대표의 수비력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국가대표의 수비력을 보면 4-4-2 포메이션을 들고 나와가지고 굉장히 매력적이게 수비를 했던 장면들을 보실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여기서 보여드리면 현재 상대방 센터백들이 이렇게 공을 가지고 있을 때 옛날 같으면 막 앞으로 나가서 전방 압박을 해서 어떻게든 앞에서 뺏어보려고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나가지 않고 스트라이커 2명이 이렇게 가운데 포진해지고 미드필드 4명이 이렇게 일자로 서주면서 굳이 나가지 않고 상대방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대방 미드필더, 공격형 미드필드나 이제 하메즈가 잡으려고 할 때 타이트하게 붙어주면서 뒤로 가게 만들고 상대방 다른 미드필더가 공을 잡았을 때는 굳이 압박을 가지 않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고요한 선수가 칭찬을 받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이었는데 바로 이런 더러움이었어요.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이렇게 강하게 빡세게 하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자 보세요. 여기서 패스가 이렇게 하메스에게 들어갈 때 가서 타이트하게 붙어주는과 동시에 그냥 하메스가 편하게 패스하게 놔두는 게 아니라 타이트하게 붙어서 기분 언짢게, 그래서 하메스가 순간 화가 나서 고현 선수를 바라보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하메스를 괴롭히는 이런 지능적인 플레이가 좋았고, 여기서 막 같이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버려버리고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이 공간을 메꿔주며 4, 뒤에 4, 그리고 앞에 2, 이런 식으로 4-4-2로 서서 수비를 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보이시죠? 굳이 센터백을 잠깐 방해는 하더라도 압박을 가기보단 다시 내려와서 라인을 갖추죠. 이그노랑 둘이 라인을 갖추면서 상대방이 앞으로 전진하기만을 기다렸고, 풀백이 전진하는 순간 만약에 여기서 널리 전진 갔다라면 이그노가 이렇게 돌아와서 쐈을 거고, 그게 아니라 굳이 전진하지 않는다면 센터백으로 가게 냅두고 편하게 기다리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되면 이그노가 나가고 막 권창은 붙어버리고 이러면서 오히려 상대방들에게 이런 공간을 내주면서 뚫리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너네 공간이 있어라 하다가 이런 식으로 압박을 풀백에 가면 그때부터 이렇게 압박을 시작해서 이런 실수들을 만들어낸 다음에 공을 뺏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보시는 것처럼 압박을 절대 센터백에 가지 않죠. 허나 풀백이나 미드필더가 이렇게 내려와서 공을 받는 순간 바로 한쪽으로 몰아주면서 압박을 시작해서 공을 뺏어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좋았던 부분은 공을 뺏었을 때 막 천천히 뒤로 돌리고 뭐하고 하려는 게 아니라 바로 이근호 나가지고 손흥민도 공을 이렇게 받으러 와서 연결하려는 게 아니라 뒷공간 띄워주면서 최대한 공격을 최대한 빠르게 가져가고 상대방 뒷공간을 침투해서 뭔가 공격을 가져가려는 게 보였고, 그게 실질적으로 통하는 것들 이런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대표는 이런 장면에서도 옛날 같았으면 압박을 따라가서 막 센터백 따라가고 하면서 이런데 공간을 노출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아니, 버려. 왜냐? 여기서 상대방이 공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별로 위험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선수를 버리고 또 보이는 것처럼 스트라이커 2명, 미들필드 4명, 뒤에 백포 4명이 서주면서 상대방 보고 너네 한번 뒤에서 만들어봐라, 우리는 우리 쪽 지켜버린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걸 볼 수 있고, 또다시 풀백킥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재성, 권창훈이 바짝 붙어주면서 쉽게 플레이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여기서 손흥민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식으로 미드필더에게 들어가는 이 루트를 잘라주면서 그래 다시 센터백에 가라, 이런 플레이를 보여줬고, 실질적으로 이 센터백 2명이 볼을 엄청 잘 차는 센터백이 아니고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간에 센터백 2명이 볼을 정말 잘 차는 센터백 2명을 찾아보긴 힘들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술이 잘 통할 수 있었던 거고, 이렇게 내려앉아서 수비를 해주며 오히려 내려앉게 되니까 센터백 2명만 남게 되고 양쪽 풀백 다 전진하게 되니까 뒷공간이 더 많이 열리게 될 거고, 이 뒷공간이 열렸을 때 한국이 천천히 가는 게 아닌 최대한 빨리 공격을 하면서 이렇게 뒷공간을 공략하려는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에 잘 될 수 있었던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무리하게 압박을 가지 않고 선수들이 내리는 걸 볼 수 있으시죠? 그냥 빨리 자리로 복귀해버려서 공간을 그냥 막아버리고 우리 지역을 막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보이시죠? 이재성 바로 당겨져서 압박할 준비되어 있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거리가 멀 때는 압박을 가지 않으면서 오히려 너네 우리 공간 안에 들어와 봐라,
너넨 못 들어온다 라고 하면서 막아주는 경우들을 볼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이 하메즈가 이렇게 깊게 내려가서 공을 받으려고 할 때는 고요한이 바짝 붙어주면서 또 밀어주죠. 또 화가 난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타이트하게 잘 붙어주면서 굉장히 하메즈를 괴롭혔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요한을 갑자기 수비형 미드필더로 세운 거에 있어서 고요한이 저번 경기에서 풀백으로 나오거나 이랬을 때는 제가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는데, 반대로 이런 식으로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와서 이런 역할을 맡아서 하다 보니 나쁘지 않게 플레이했던 걸 볼 수가 있었죠. 그래도 지금 이 장면도 보시면 우리가 4-4-2로 서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4-4-2로 쓰면서 보완해야 될 점들이 있어요. 바로 그게 뭐냐면요, 이런 식으로 공격수 2명 사이로 패스가 들어간다거나 이 공격수 2명 사이로 드리블로 들어가는 경우가 없어야 돼요. 왜냐, 이렇게 되는 경우 보세요. 이재성도 안으로 당기게 돼버리고 권창훈도 안으로 당겨지게 되면서 미드필더 4명이 간격이 너무 좁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격이 너무 좁아지게 되면 양쪽 풀백이 훤히 비게 되고, 이렇게 됐을 경우 전환이 지금은 1로 이루어졌지만 이 전환이 한 번에 이쪽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풀백이 나오게 되고, 풀백이 나오면서 센터백과 풀백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이 선수가 이렇게 돌아뜨면 잡아내기가 어려워지고 오히려 공간이 많이 노출된다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도 이 패스의 질이 안 좋았고 느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수비를 하면서 뺏을 수 있었지,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안 되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보세요. 스트라이커 2명 사이로 이렇게 공을 들고 들어가게 되면 미드필드 4명의 일단 밸런스가 깨지게 되고, 권창훈 여기 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풀백이 마음 놓고 전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볼이 들어가게 되고, 이런 경우에서 상대방이 조금만 더 간결하게 했더라면 위험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었죠. 자, 마지막으로 이 장면인데요. 보세요. 선수가 공을 잡아서 스트라이커 2명 사이로 패스가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순간 센터백이 이제 치고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생기고, 이럴 때 센터백이 치고 나오는 건 많이 다른 이유가 뭐냐면, 스트라이커 2명이 이렇게 서 있으면 센터백이 치고 나오다가도 압박을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불안해요. 불안하다 보니까 애매해지고 결국에는 사이드로 갔다가 다시 뒤로 빼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센터백이 치고 나가게 되면 이제 고요한이라든지 기성용이라든지 이재성이라든지 뭐 권창훈 한 명이 이탈을 하고 압박을 가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누군가 하나가 압박을 나오게 되면 상대방 풀백들이 빌 수도 있고, 혹은 미드필더 한 명이 비면서 오히려 위험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다행히도 자파타랑 산체스가 그렇게 공을 가지고 잘하는 선수들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런 볼을 먹고 크로스까지 이어지는 거를 볼 수 있었죠. 그러니까 저희가 4-4-2로 서서 막 수비 잘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압박을 이렇게 갔대 요 사이로, 이렇게 사이로 들어오게 만들면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스트라이커에게 패스도 이어질 수 있죠. 스트라이커의 패스가 이어졌을 경우 리턴을 내서 이 선수가 들고 들어갈 수도 있고, 방금 같은 상황처럼 주고 들어갔을 때 컨트롤만 됐더라면 요 사이로 패스가 들어가서 뚫고 들어가는 경우가 보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많은 경우의 수가 생기기 때문에 절대로 센터 스트라이커 2명 사이로 전진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게 이 전술의 핵심 포인트라는 점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도 2명 사이로 이렇게 쉽게 패스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 이 장면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칭찬하고 싶은 부분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렇게 전환이 됐을 때 패스가 이렇게 뒤로 갔을 때 우리 수비수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싶고, 제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부분들이에요. 지금 보세요. 장현수가 이 라인을 리드하면서 라인 올리자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라인을 바로 패스가 뒤로 가는 걸 보자마자 장현수가 라인을 이끌고 올라와주고, 거기에 있어서 권경원도 반응을 굉장히 잘해주고 라인을 올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상대가 다시 돌아서서 킥을 때릴 준비가 되자 다시 사이드로 이렇게 몸을 열고 라인을 내리면서 수비할 준비를 하면서 라인을 내리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바로 문제점이 발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라인을 내리고 뭐하고는 다 너무 좋다 그거예요. 근데 일단 둘의 간격이 너무 좁아요. 너무 많이 붙어있고, 이렇게 둘만 라인을 내려버리는 경우 어떻게 되느냐, 바로 센터백 둘과 풀백 둘의 사이의 간격이 너무 넓어지게 되죠. 그럼 여기 있어서 이제 만약에 이 선수가 현재 킥을 때릴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아무도 압박을 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선수가 전진을 해버리면 김진수는 당연히 갈 수밖에 없고, 이때 미드필더가 영리하게 돌아 뛰어버리는 순간 바로 3대1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라인을 내리고 올리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라인을 내릴 거면 풀백들도 같이 당겨져서 내려야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허나 여기서 이제 장현수가 리드해서 라인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이런 주도적인 플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근래 없었던 거고 이런 장면이 나왔다는 거에 있어서 일단 전 정말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또다시 제가 이제 아까 말했던 그런 간격적인 부분에서 아쉬움을 보였는데 현재 풀백이 이만큼 나가 있어요. 풀백이 이만큼 나가 있고 풀백과 센터백의 거리를 보세요. 너무 멀리 있어요. 너무 이게 멀고 이런 경우 주로 권경원이 한 이쯤은 와 있어야 되고요. 장현수가 이쯤 와 있고 이제 여기에 최철순이 와주면서 이렇게 라인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 둘이 간격이 너무 멀고 현재 이재성이 멘토하던 선수가 주고 뛰어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패스를 하려고 했고 실제로 이게 들어갔더라면 이 선수가 드리블로 들고 들어가서 크로스라든지 컵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4-4-2 라인을 서서 우리가 수비할 경우에는 풀백이 사이드로 압박을 나갔을 경우에는 센터백들이 빨리빨리 당겨주면서 라인 간격을 유지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훈련하는 시기도 적었고 이런 전술로 우리가 들고 나온 게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간격 보세요. 너무 멀죠? 이런 간격이 노출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도 볼이 스위칭 됐을 때 둘의 간격이 너무 먼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가 이 자리를 메꿔줘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한 점들을 볼 수 있었어요. 이런 간격적인 부분에서 좀 아쉬움들을 많이 볼 수 있었고 이런 간격적인 부분에서 물론 콜롬비아가 못하는 팀은 아니지만 이날 영리하게 플레이하지 못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간격들을 잘 공략하는 팀을 만나게 된다면 위협적인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요. 제가 지금 말한 것 중에 딱 한 번 이 장면에서 우리가 수비를 잘한 장면이 있는데 바로 이게 이 장면이에요. 볼이 이렇게 사이드로 나가게 되고 김진수가 압박을 나가게 됐어요. 나가게 되면서 권경원이 여기 그대로 서 있었더라면 이 간격이 멀어져 있는 건데 이때 이제 기성용이 굉장히 똑똑하게 해준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간격이 멀어졌을 때는 센터백이 따라 나가거나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수비형 미드필더가 이 공간을 메꿔줘야 되는데 이번 경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융통성 있게 잘한 게 바로 권경원이 따라 나가 주면서 이 공간을 메꾸고 기성용이 그 자리로 들어와 주면서 이 공간을 메꾸면서 굉장히 촘촘해지는 걸 볼 수 있고 그 사이에 바로 이재성, 고요한 다 같이 들어와 주면서 보세요. 요 라인 다시 어쨌든 간에 요 라인이 됐고 촘촘히 이 라인이 서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약간 아쉬운 거는 바로 장현수의 포지셔닝이 조금 아쉬웠어요. 올라와줘서 이럴 때는 다시 빨리 라인을 다 같이 맞췄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간에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을 볼 수 있었고 이런 부분에서 이런 간격적인 부분이 아쉬움은 있지만 반대로 처음 우리가 이런 전술을 들고 나온 것 치고는 굉장히 매력적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정말 아쉬운 부분은 바로 우리나라는 가장 위험한 부분과 무서운 부분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수비를 너무 못해요.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로는 김승규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이런 판단력이 굉장히 안 좋은 걸 지난 몇 경기 통해 볼 수 있었는데 이번 경우에 처음으로 이렇게 위협적인 크로스가 들어왔고 그 위협적인 크로스가 들어왔을 때 다들 수비 탓을 했지만 이거는 김승규의 판단 미스이며 이런 식으로 나올 때는 골키퍼가 확실히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처리를 못해주면 이렇게 실점하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위협적인 볼이 들어왔고 바로 실수를 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4-4-2 전술을 들고 나오고 이런 전술을 쓸 때는 굉장히 촘촘히 쓸 줄 알아야 되며 이 촘촘히 쓰면서 이런 위협적인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는 또 간결하게 수비까지 해줄 줄 알아야 되고요.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파울을 줄 거면 정말 위험한 상황에만 줘야 되고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웬만하면 파울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파울을 줬을 경우에는 우리가 세트피스 수비 상황도 잘할 수 있으면 이 전술을 저는 계속 우리가 고집해서 나간다라면 굉장히 매력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드디어 처음으로 국가대표에서 전술다운 전술을 2년 슈틸리케 이후 처음으로 본 것 같고 꼭 슈틸리케 이후가 아니라 정말 오랜만에 봤던 것 같고 제가 계속 강요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압박 전술과 내려앉아서 우리가 수비를 하게 되면 더 우리의 플레이가 나올 거고 우리나라의 스타일이 살 거라고 말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여기서 이제 가장 드러났던 게 바로 우리가 공격력이 굉장히 답답했던 것도 있었는데 그 공격 루트가 바로 살아났던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 제가 많이 말해왔지만 현재 우리는 빌드업이 잘하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풀백에게 공이 나가거나 사이드로 공이 나갔을 때는 다시 주고받고 미드필드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빠른 발 선수들을 이용해서 뒷공간에 이렇게 요 공간에 때려놓고 손흥민 같은 선수들, 이근호 같은 선수들 혹은 또 황희찬 같은 선수들이 그 공간을 파주면서 공격을 이어가야 된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공격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 한 명이 받으러 가면 한 명이 띄워주면서 이 뒷공간 침투해서 이 공간을 노린 다음에 여기서 드로링을 얻든 파울을 얻든 코너킥을 얻든 뭔가 가져가는 이런 공격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여기 있는 부분에서도 사이드로 공이 이어졌을 때
멈춤 거리는 게 아니라 신속하게 그냥 물론 킥이 여길 노리고 때린 거고 킥이 좋지는 않았지만 신속하게 빠르게 갔고 그 부분에 있어서 권창훈이나 손흥민이나 이재성들이 빨리 나가주면서 같이 반응을 했기 때문에 이런 찬스가 일어났고 여기서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가특민이다라고 외쳤는데 이 턴까지는 완벽했는데 이게 월드컵이고 이게 실제로 중요한 경기였다면 손흥민이 이 패스를 줬어야 되고 이 패스를 주지 않은 것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서 손흥민이 굉장히 이기적이었다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말하고 싶고요. 여기서 근데 어쨌든 간에 상황 대처를 해서 알까지 넣으면서 골을 넣은 것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칭찬을 해주고 싶으나 여기서 이런 상황이 왔을 때 패스를 주지 않았다라는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말해서 손흥민을 조금 비판하고 싶습니다. 이 찬스에서는 그냥 바로 보지도 않고 왼발이나 오른발 아웃사이드를 밀어줬어야 됐고 이성이 편하게 골을 넣을 수 있었는데 여기서 손흥민은 본인이 하려는 또 욕심이 나왔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칭찬보다는 제가 감독이었다면 흥민아 너가 넣은 골은 정말 멋있는 골이었지만 다음부터 그런 상황에선 패스했으면 좋겠어 라고 했었을 것 같아요. 이게 창의성을 죽이는 게 아니라 저럴 때는 간결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 또다시 이런 공격 루트가 이어졌을 때 보세요. 공을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다 뒷공간 띄워주면서 최대한 상대방 뒷공간을 노리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고요한의 킥이 굉장히 좋았고 시도까지 다 좋았으나 아쉽게 이제 골로 들어가진 않았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사이드에서 윙어들이 공을 잡았을 때 오버래핑 나오는 풀백이 있고 뒷공간 침투해주는 선수 있고 상대방 높은 라인에서 이 뒷공간을 계속 공략하면서 간단하게 한 번의 패스와 한 번의 슈팅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공격들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시원시원했고 이런 연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윙어들이 이제 맨날 저희는 이렇게 막 지동원 오른쪽 윙에 서있고 킥만 나오면 여기서 뭔가 1대1 뚫어보려고 했는데 여기서 권창훈이 나가지고 그 공간이 비어진 걸 최철순이 뛰어들어가주면서 오히려 이렇게 공간을 파악하고 여기서도 잡고 뚫고 크로스 올리는 게 아니라 신속하게 빠르게 연결해 주면서 이거를 바로 공격으로 가져가는 이런 장면들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마음에 들었고 여기서도 보시면 이재성 뛰어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손흥민도 여기서 공을 받으러 나와서 옛날 같으면 여기서 막 자기가 연계해보고 돌아보고 뭐 해보고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토트넘에서 잘하는 것처럼 그냥 뒷공간 파면서 간단하게 컨트롤하고 본인이 잘하는 슈팅을 가져가면서 골을 넣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여기서도 손흥민이 슈팅까지 한 거고 이런 뛰어들어가는 움직임이나 이런 변화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지만 사실상 이거는 이제 골키퍼가 기부해줬다고 볼 수 있는 골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막 엄청 극찬을 하고 싶진 않고 가특민이라고 부르기엔 솔직히 좀 이른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경기에 있어서 따로 하이라이트를 보여주진 않았지만 저는 가장 칭찬하고 싶은 두 선수가 기성용도 아니고요. 손흥민도 아닙니다. 왜냐면 기성용과 손흥민은 원래 소속팀에서부터 보여줬던 게 저런 모습이고 저런 걸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던 거고요. 본인이 더 뭔가 연결해 보려고 하면서 안 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안 나왔던 거고요. 반대로 기성용은 원래 저 정도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저는 기성용을 뭐 굳이 갓성용이다라고 극찬하고 싶지는 않고 물론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지만 제가 가장 극찬하고 싶은 선수들은 바로 이재성과 권창훈이었어요. 이 두 선수가 풀백을 압박을 가는 타이밍과 압박을 갔을 때 공을 뺏어내는 능력, 압박을 갔을 때 천천히 가고 애매하게 가는 게 아니라 한 번 갈 때 터프하게 들어가면서 상대방 괴롭히는 풀백도 괴롭혀주면서 상대방 공격 시발점을 아예 그냥 다 끊어버리는 이런 역할을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두 선수가 MVP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같이 여러분 오늘 경기 분석 이렇게 즐겨주셔서 감사하고 저와 의견이 같거나 다르신 분들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셔서 저도 그 댓글들을 보고 공부할 수 있도록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좋아요와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 SPT 트레인 라이프 프로스